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부서울고등학교 교사 안수영입니다. 수능 최저 준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좀 맞춰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읽기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학생도 학부모님도 전제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잡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 안에는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다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있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읽고 쓰는 것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간에게 벌어진 일로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갖게 된 능력이다. 뇌를 봐도 이는 드러나는데 태생적으로 뇌에는 읽고 쓰는 기능이 없다. 읽지 않으면 읽을 수 없다. 읽지 않으면 퇴화한다. 동시에 꾸준히 읽으면 그 능력이 키워진다. 이런 글귀인데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읽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아서 읽지 못하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연습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읽기 능력은 크게 키워질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책을 읽는데 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선생님, 저 처음 읽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당연히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읽기도 훈련되어질수록 강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생각으로, 기반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시험과 학교 국어시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내신 국어시험을 치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차이를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밀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 교과서에서 파스타가 나왔다고 하자. 내신에서는 파스타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파스타를 만드는 순서가 문제로 나온다. 수능에서는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드는 법을 물어본다. 우리는 내신과 수능이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밀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학습 목표예요. 학교에서는 밀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파스타를 예로 설명을 하는 것뿐인데 우리는 학교에서 내신 준비를 할 때 파스타와 관련된 것들만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국연합이나 수능에서는 밀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너가 배웠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수제비를 만드는 법을 물어볼게 라는 방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공부를 아무리 많이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전국연합에서 차이가 나지 않은 건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법을 좀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장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장마 그 자체는 아니에요. 실은 서사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과 그 다음에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소설을 감상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키워주고 싶은 거고 그 예로 장마를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작품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하여 작품의 객관성을 부여함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신 준비를 한다면 이 부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아마 객관식이든지 주관식이든지 이거를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국어 공부를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전국연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처음 보는 소설 작품이 나옵니다. 그 소설에서 뭘 묻냐면요. 서술상의 특징을 너가 공부했잖아? 그러면 이 소설에 있는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너가 찾아볼래? 이런 방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내신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수능에 대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결합니다. 뭐냐면 꾸준히 기출문제를 풀며 읽기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상황에 동의를 했다면 그 다음 질문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꾸준히 읽어야 할까요? 라는 거죠. 이 어떻게를 설명하는 게 오늘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를 설명하기 전에 또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2학년이 아니라 3학년 때
그리고 수능 때 우리는 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독서와 문학은 공통이고요. 하나는 화법과 작문, 다른 하나는 언어와 어체 중에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구조화해 볼까요? 자, 독서는 내지문 17문항이 나오고요. 문학도 내지문 17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에서 11문항이 나와요. 총 45문항이고 16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8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80분 안에 저 45문항을 다 푼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오늘 제가 도와줄 학생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질문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용 국어와 수능 위주 전형용 국어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시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국어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이때는 최대한 100점에 가깝게 맞아야 돼요. 100점에 가깝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개 틀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수능 국어를 어떻게 쓰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용으로 쓰죠. 그러면 우리가 100점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에 따라서 100점이 아니라 70점이어도 충분한 상황이 됩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80분 안에 16쪽 45문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질문보다 먼저 돼야 되는 건 우리는 모두 해결해야만 할까요? 라고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어와 매체 과목을 감당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언어는 국어 문법입니다. 국어 문법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거를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부할 따로의 시간과 계속 풀어야 될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이 과목 대신에 다른 과목을 준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용이라면 저는 아니요, 감당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맞춰야 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어느 정도 맞출 생각이야? 그러면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국어를 사용한다면 국어는 몇 등급이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서도 생각을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맞춰야 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합 9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국어를 몇 등급을 맞춰야 될까요? 그거는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3등급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다른 과목에서 6등급을 맞아도 되는 여유가 생기죠. 하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 이제 해볼까 하는 친구들은 4등급에서 5등급도 충분해요. 왜요? 다른 한 과목을 탐구로 맞춘다면 탐구에서 4, 국어에서 5 이런 방식으로 맞춰도 되기 때문인 거죠. 이제 좀 한결 여유가 생겼나요? 그럼 이 여유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확신으로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화법과 작문, 작년 수능 국어 등급 컷을 볼게요. 88점까지가 1등급이고요. 81점까지가 2등급, 72점까지가 3등급 이렇게 보면서 내려갈 수가 있겠죠. 아까 말했던 그 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볼까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독서, 인문, 사회, 기술은 독서고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문학이고요.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은 화법과 작문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보통 독서 지문이죠. 그 중에서도 기술 지문입니다. 문학에서 어려워한다면 뭘 어려워할까요? 고전시가 어려워하죠. 이 두 개 버려버릴까요? 우리가 80분 안에 풀지 않고 이거는 그냥 쭉 찍어만 봅시다. 다 틀렸어요. 그럼 우리가 몇 점을 깎이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 16점이에요. 16점을 깎이면 84점이거든요. 근데 84점이면 우리가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독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 독서를 다 버려볼까요? 독서를 다 버리면 38점이 깎여요. 그럼 우리가 62점입니다. 그럼 62점이 우리 몇 등급이 돼요? 4등급이 되죠. 자, 제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버리면 되는구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맞춰야 될 조건이 4나 5라면
그러면 내가 어려워하는 거는 지워가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꾸준히 열심히 연습을 하면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고 나는 교과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꾸준히를 어떻게 할까요? 학년별 기출문제집이 존재합니다. 1학년은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이 있어요. 자, 구매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로 맞춰갈 거야 라고 한 영역이 존재하죠. 독서면 독서, 독서 중에서 기술을 뺀다면 기술을 빼고 생각해도 돼요. 하루에 한 지문 혹은 두 지문씩 꾸준히 풀어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에이, 한두 지문 가지고 돼요? 한두 지문 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면 쌓여갑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주의사항 마지막 4가지만 전달합니다. 하나,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아, 나중에 해야겠다. 아, 지금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방학 때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강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영상 찾아보면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를 더 영상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의 경험치를 쌓아가야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내가 더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만 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생들을 봤을 때 국어 문제집이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졸면서 푸는 학생이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지문을 수능에서 만날까요? 안 만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지문을 집중해서 읽고 풀어낼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졸면서 푼다는 거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해 여부 정도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맞췄어, 틀렸어 이거 확인하고 정답 보고 아 그렇지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문을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문제와 선지를 다 이해하면서 내가 왜 아닌지 설명할 수 있는지 혹은 왜 맞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가 내가 이해 여부 정도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문인데 어려운 지문이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두 지문인데 쉬운 지문이면 내가 15분, 20분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양을 정해놓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이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독서 능력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드민턴을 배웠습니다. 배드민턴의 자세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도 배워요. 근데 보통 학생들 똑같은 자세로 치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로 1년 치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도 고민해야죠. 내가 어떻게 쳐야 됐을까? 내가 자세가 어땠을까? 국어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EBS 아이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지문이 정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EBS I를 들어가면 모든 자료들을 공개해 놓고 있죠. 시험에 대한 모든 기출 풀이를 해놓고 있죠. 이 부분은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걸 찾아 듣는 발췌독 형식이라면 여러분의 실력이 충분히 쌓여갈 겁니다. 자, 꾸준히에 대한 말이 해석이 됐나요? 이거 다른 말 없이 21일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면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어요. 그쵸? 호랑이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서 인간이 되지 못하고 곰은 결국 버텨내서 인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버티고 나서 인간이 된지 아세요? 100일이 아닙니다. 21일이에요. 여러분도 21일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달라지는 지점이 느껴질 거고 여러분에게 국어가 수능 최저 기준 충족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